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조선 제육대왕 단종과 그의 비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입니다. 1440년에 태어나 1521년에 세상을 떠난 정순왕후 송씨. 그녀는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왕비가 되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82세까지 살며 조선 정기의 격변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의지 그리고 신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1440년 조선 세종 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의정을 지낸 송현수이고 어머니는 좌의정 시몬의 딸 심씨였습니다. 송씨 집안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습니다. 어린 송씨는 궁중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문과 경전은 물론 시와 서화 그리고 왕실 예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단정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의 치세하에 문화와 학문이 크게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문학과 예술이 꽃피우던 황금시대였습니다. 송씨는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높은 교양을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손자 단종을 위한 왕비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송씨가 선택된 것은 그녀의 집안 배경과 개인적 덕목 때문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서 왕실의 격에 맞고 인품과 재능을 겸비한 그녀는 미래의 왕비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1454년 송씨는 15세의 나이에 왕세 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명문가의 딸에서 조선 왕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1452년 문종이 즉위했지만 불과 2년 만인 145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단종은 겨우 12세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을 위해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보정 대신으로 정치를 도왔습니다. 1455년 단종 3년에 송씨는 17세의 나이에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5세의 단종과 17세의 정순왕후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조선 왕실의 전통에 따라 성대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2살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단종을 남편이자 왕으로서 깊이 존경했습니다. 단종 역시 아름답고 현명한 왕비를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궁중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너무 어려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숙부인 수양대군이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보정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1455년 10월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을 보호하던 대신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왕과 왕비는 갑작스런 정변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순간부터 남편의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종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궁중의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져 갔습니다. 권력의 실세가 수양대군으로 넘어가면서 단종의 입지는 날로 약해졌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사실상 조선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실제 정치는 수양대군이 주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극도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1456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되었습니다. 성산문 파백년 하위직의 유성원, 유흥부 등 6명의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위해 거사를 계획했지만 김질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사육신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고문 중에도 임금은 하나뿐이다라고 외쳤고 파백년은 죽어도 단종만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처절한 충성심은 정순왕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한 후 수양대군은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왕위에서 폐위되어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동시에 정순왕후도 왕비의 지위를 잃고 노상군 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의 폐위를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상군이 된 단종과 함께 궁을 떠나 영월로 유배를 갔습니다. 영월로 가는 길은 정순왕후에게 가장 슬픈 여행이었습니다. 한때 온 나라가 우러러보던 왕과 왕비가 이제는 죄인처럼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하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월에서의 생활은 궁중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궁궐 대신 초라한 거처에서 지내야 했고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의 시중 대신 서로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단종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영월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왕과 왕비였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를 지으며 마음을 달랬고 정순왕후와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왕위를 잃었지만 전하는 여전히 제 마음속의 왕이십니다. 정순왕후는 자주 이런 말로 단종을 위로했습니다. 단종 역시 왕후가 있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왕위를 빼앗았지만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7년 9월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거사가 또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관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종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단종에게 사약을 주었습니다. 단종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그는 정순왕후의 손을 잡고 왕후만은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순왕후는 전하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단종은 그대가 살아야 내가 편안하다며 만류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의 죽음을 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단종의 죽음으로 정순왕후는 18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 정권에서는 단종을 반역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왕의 예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월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묻힌 곳 근처에 머물며 매일 무덤을 찾아가 애도했습니다. 전하 홀로 가시니 어찌 견디겠습니까? 정순왕후는 무덤 앞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단종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순왕후는 결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났고 친정에서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조 정권에서는 그녀를 위험인물로 여겨 감시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작은 집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모시던 왕비가 이제는 하인 하나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을 통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단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예법에 따라 남편의 명복을 빌었고 그의 억울한 죽음이 언젠가는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전하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정순왕후를 감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나 복위를 꿈꾸지 않고 오직 남편의 명복만을 빌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본 세조는 점차 감시를 완화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바느질과 수공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그녀가 이제는 바늘과 실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생활을 통해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보다 단순한 생활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순왕후는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단종을 위해 기도하고 낮에는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경전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좋은 배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단종 전하만 계십니다. 다른 남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재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정순왕후는 평생 단종만을 남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절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단종의 사촌동생이었기 때문에 정순왕후에게 조금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순왕후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1469년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을 때도 정순왕후에 대한 예우는 계속되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 인수 대비의 영향으로 유교적 덕목을 중시했는데 정순왕후의 절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순왕후는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품격과 기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저런 여인이 진정한 왕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단종과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영월에서 함께 읽었던 시, 서로 나누었던 대화, 마지막 순간의 유언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그녀가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또한 독서를 통해 자신을 수양했습니다. 그녀는 불경과 유교 경전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연려전을 자주 읽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습니다. 1495년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는 이미 5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한 정치를 펼쳤지만 점차 폭정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종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많은 신하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산군은 그녀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더 많은 예우를 베풀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은 세조의 손자였지만 단종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왕우마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인이 비록 세조대왕의 후손이지만 단종대왕께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중종의 이런 말에 정순왕후는 감격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단종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중종은 정순왕후에게 궁궐 근처에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종의 무덤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런 중종의 배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1513년 중종은 마침내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추증되었고 정순왕후도 다시 왕후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73세였습니다. 55년 만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드디어 전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히 왕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무덤 앞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오열했습니다. 단종의 복위와 함께 사육신도 신원되었습니다. 성산문 팍백년 등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들의 신원에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단종의 복위 후 정순왕후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왕후의 예우를 받게 되었고 단종을 위한 제사도 당당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은 생애를 단종을 위한 제사와 불교 활동에 바쳤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여러 사찰의 불사를 지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520년 정순왕후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생애를 돌아보며 전하를 위해 살아온 삶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하께서 계신 곳으로 가겠다며 기뻐했습니다. 65년의 긴 과부 생활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1521년 4월 21일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임종 순간에도 단종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중종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과 함께 영월에 묻혔습니다. 65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는
영원히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개와 사랑의 상징으로 추모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절개와 신념은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후대에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일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17세의 왕비가 되어 불과 3년 만에 과부가 되었지만 그녀는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단종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절개의 상징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재혼의 기회를 거절하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정순왕후는 또한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개인적 시련을 모두 겪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의지력과 인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영월에 있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부부애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숭고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순왕후의 생애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사랑과 신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왕후 송씨, 그녀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 여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